네, 딘이 복귀작 다이폴리오를 낸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는데요. 근데 역시 앨범 소식은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습니다. 분명 작년에 이렇게 앨범 파일 폴더도 생성하고 아트워크까지 준비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형님이 지난 1년 동안 뭘 하셨길래 아직도 앨범 소식이 뜸한 건지 한번 훑어보고 가자고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계속 변화하는 아티스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사실 딥한 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최대한 리얼한 게 무엇일까 확 다르지 않더라도 내 삶을 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다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멋이 없어 보일 수 있더라도 뭔가 저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나다운 게 가장 멋있는 아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먼저 싱글 다이폴리오의 성적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상업적으로는 2010년대 중후반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다는 점과 오랜 기다림의 스택이 맞물려서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멜론 차트를 기준으로 곡 발매 3일 만에 무려 100만 스트리밍을 가뿐하게 돌파하고 탑백 차트에선 최고 순위 3위를 기록하며 최근 차트 문턱에서부터 빠꾸먹는 R&B 장르로 기는 차트 상위권을 그냥 뚫어버리는 저력을 과시했죠. 하지만 지구력 측면에선 힘이 붙이는 모양새였습니다. 자극적인 시대의 흐름과 다소 동떨어진 잔잔한 무드와 캐치함과 거리 있는 맛을 간직한 곡의 특성상 차트 윗물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유지력이 좀 딸렸어요. 발매 5일차까지는 아무리 낮아도 30위권 안에 꼭 붙어 있었는데 2주차부터는 중위권을 전전하더니 4주차인 차트와 끝내 작별을 고했으니까요. 그래서 초반 화력에 비해 뒷심이 부족했던 탓에 D는 마냥 완벽한 복귀 신고식을 치렀다기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죠. 네, 그렇다면 비평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연초 시상식 결과만 놓고 보자면 한대음 1 노미와 KH 1 수상을 정립하며 이 노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음악적 성취를 거뒀단 걸 알 수 있죠. 한대음 시상식 최우수 팝 노래 부문에 본작을 올린 권석정 선정위원부는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처럼 국내 R&B 트렌드와 별 상관없이 딘 특유의 무드를 이어가고 있으며 3분 14초의 러닝타임 안에서 꽤 드라마틱한 구성을 섬세한 사운드로 들려주고 있다. 언젠간 나오긴 나올 차기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곡이라고요. 이 마지막 문장의 수식어구가 엄근진한 곳에서 쓰였던 게 묘하게 웃기긴 한데 암튼 딘은 오랜 공백기를 가졌음에도 이런 호평을 받았던 건 음악적 감이 녹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투박한 드럼과 로파이한 기타 리프 위로 나지막히 깔리는 딘의 고혹적인 보컬은 곡의 정서를 일체감 있게 통일시켜주는 동시에 공간감을 확장하고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효과음으로도 쓰이면서 목소리 자체가 악기가 될 수 있음을 손수 보여줬어요. 또 이즘에 실린 평처럼 이 노래가 약간 슴슴한 평냉 같았던 분들에게는 나중에 이게 앨범을 환기하는 트랙으로서 기능할 거란 점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활동 재개에 본격적인 사활을 건 것 같은 다이폴리오의 가사 속 내용과 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인스타피드에 올라온 글들을 의미하는 바와 다르게 D는 신곡들과 그 이후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기엔 살짝 애매했죠. 왜냐면 추가로 발표된 개인 작업물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지난 3년간의 잠적기처럼 피처링 참여는 나름대로 활발했습니다. 태보를 시작으로 김하온 라드밀리까지 1년 새 총 3번의 피처링 참여에 나선 그였는데요. 그리고 이 각각의 참여곡에서 딘이 내보인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형님은 어디에서나 자기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던 겁니다. 회사 소속 아티스트인 태보와 함께한 치카에선 K-POP R&B 1왕다운 멜로디 메이킹 능력을 과시했고 김하온과 호흡을 맞춘 스모크 어게인에선 참여 비중이 작았음에도 다소 무난했던 곡의 흐름을 단번에 낚아챘으며 라드밀리의 SS에선 보컬과 랩의 경계를 허무는 본인 스킬 중 하나인 능숙한 완급 조절을 선보였죠. 뭐 이렇게 피처링 참여를 통해 여전히 건재한 체급을 뽐내다 보니 개인 활동에 저조함에서 생긴 서운함을 약간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고요. 근데 이 마지막에 SS 속 가사를 보면 말이죠. 딘이 그간 앨범 발매를 미뤄온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딘은 수많은 사람들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올라갈수록 그에 상응하는 부담감을 느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앨범 내는데 본인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은 창작자로서 가슴이 쓰라릴 테니까요. 때문에 D는 그 부담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자신을 술에 의존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바로 다음 가사에서 사실 날 괴롭힌 건 저 거울 속의 에너미라 한 걸 보아하니 D는 모든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앨범 발매를 몇 년째 미뤄오고 있는 이유는 팬들로부터 올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이라기보단 쉽게 형용할 수 없는 내면의 두려움 때문이었단 거죠. 근데 요 벌새의 끝자락에 와선 딘이 희망적인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기억해 너 이거 free through 뒤로 괜한 고민들은 이제 뒤로 여기서 D는 창작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주관이고 창작이란 건 곧 농구의 자유투처럼 아무 방해 없이 행해지는 걸 기억해두란 말을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덕, 그니까 새로운 작업물에 착수할 준비가 됐으니 괜한 고민들은 집어치우겠다는 앞으로의 의지를 담은 은유적인 표현을 덧붙였죠. 네, 그래서 D니 가사에 이 같은 흔적을 남겼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어쩌면 이 형님은 이제 정말 개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아직 방심해선 안 돼요. 이 형님이 이랬던 전과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뭐가 나오기 전까진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젠 보여 내 목소리로 곧또 뱉을 거리 네, 한편 D는 대외적인 활동도 차츰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주축이 되는 건 지난 3월에 스타트를 끄는 아시아 투어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에 속해 있던 걸 잠시 망각한 듯한 이 형님은 태보와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오는 12월 초엔 인도네시아와 대만으로 떠납니다. 네, 뭐 그래서 비록 한국은 아니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모습을 비춘다는 것 자체가 이제 D니 건강한 마인드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뜻이고 앞으로 더 이상 프랭크 오션 하지 않을 거라 묘한 기대감도 심어주죠. 또 다가올 14일엔 비비의 더블 싱글 타이틀곡에 피처링 게스트로 참여한다고 하니까 해당 곡에서 두 R&B 뮤지션이 어떤 합을 그려낼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피처링 맞들려서 개인 작업물 안 내실 건 아니죠?